자, 실용수학 73쪽부터 수업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도형의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입체 도형의 겨냥도와 전개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겨냥도 그리고 전개도. 그리고 두 번째는 겨냥도와 전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73쪽에 그림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아름다운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자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봐보세요. 이렇게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을 만들 때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노트북을 만드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설계도가 필요해요. 자, 여기에도 설계도가 필요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 휴대전화가 있는데 휴대전화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디자인도 여러분 설계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림 봐보세요. 자,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자동차에 어떠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어떠한 기능이 성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실제로 이 입체를 겨냥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이렇게 실생활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자세히 볼까요? 자, 페이지 7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입체 도형의 겨냥도와 전개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는 입체 도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자, 겨냥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알아봅시다. 겨냥도는 수학에서는 입체 도형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겨냥도의 뜻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를 해봐요. 이 겨냥도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입체의 모양이나 배치를 알기 쉽게 그린 것입니다. 알기 쉽게 그린 것. 그러면 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3차원 도형이죠. 그래서 겨냥도는 특징이 있어요. 이 겨냥도는 어떤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은 뭐냐면 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선 실선이라고 하죠. 실선으로 그려요. 이런 선을 실선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보이는 선 실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 점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점선은 그렇죠. 이렇게 띄엄띄엄 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겨냥도를 완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이 겨냥도를 보면 입체 도형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입체 도형의 겨냥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제품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생각의 창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해본 다음에 이 생각의 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도형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죠?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의 이름 뭘까요? 그렇죠. 삼각뿔이에요. 밑면이 삼각형이어서 삼각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이 삼각뿔은 겨냥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해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보이는 부분은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 선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 땡땡땡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이것이 바로 삼각뿔의 겨냥도예요. 자,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예 2. 여기 얘 1이고 두 번째는 이런 그림이에요. 어떤 도형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 직육면체라고 하잖아요. 이제 물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으면 정육면체가 될 텐데 그냥 일반적인 직육면체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것의 겨냥도를 그려라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렇죠. 그 모양은 그대로 가져가요. 모양은 실선은 그대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보이는 부분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표시해줘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뒷부분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점선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겨냥도가 되겠죠. 자,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예제 3 하나 더 해봅시다. 이제 회전체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회전했을 때 나오는 도형. 이런 모양. 마치 코카콜라 뭐 캔 같은 거, 뭐 사이다, 뭐 칠성사이다 캔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모양, 주스 같은 통 이런 거를 뭐라 하죠, 여러분? 그렇죠. 밑면이 원이어서 원기둥이라 하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이런 입체 도형은 겨냥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잠깐만 지울게요. 지금 선생님이 겨냥도를 먼저 그려버렸네요. 잠깐만요. 입체 도형이 이렇게 원기둥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선으로 보이는 모양만 있는데 겨냥도는 어떻게 그릴까? 자, 지금 겨냥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겨냥도는 하고 이렇게. 네, 겨냥도는 여기도 똑같아요. 모양은 그대로 유지해요.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대로 똑같이 가고요. 자, 안 보이는 부분을 점선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겨냥도가 되겠죠? 자,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빨간색을 한번 해볼게요. 겨냥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 그림 나오고, 이렇게 완성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완성 그림이 나오면 돼요. 여러분 다 모두 다 필기해 놓으세요. 이제 점점 책검사도 좀 더, 차별을 두면서 할 거예요. 모두 다, 열심히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더 점수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의 창 문제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건 전등이에요. 여기서 빛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무 베개의 사진이에요. 이 두 사진을 보고 여러분 일단은 보이는 모양만 보았잖아요. 지금 어떤 입체 도형이 보이는 모양만. 그런데 이 모양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추측하여 점선으로 나타내보자. 즉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겨냥도를 그려라. 그랬어요. 겨냥도를 그리시오. 그리시오. 글씨를 좀 지울게요. 겨냥도를 그리시오라는 문제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겨냥도를 그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 그림을 그대로 모양은 그대로 가져가요. 어디에다 그릴까요? 여기에다 표현을 할까요? 자, 옆에다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똑같이 같은 사이즈로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실선 부분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은 그대로 표시하면서 따라 그리는데 선생님 뭐 수학 시간에 왜 그림을 그리죠? 여러분 입체나 기하 파트에서는 그림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수학에서. 공간 감각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럼 여기까지 그렸어요. 그럼 겨냥도를 그리려면 점선으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을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입체 도형이 완성되어야겠죠. 이렇게 수선을 내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부분도 똑같아요. 직육면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평행선 이렇게 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주면 돼요. 자, 잘했어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나무 베개도 한번 해봅시다. 나무 베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공간이 없으니까 이 옆으로 가서 그릴게요. 밑으로 가서 그릴까요? 밑에다 그리는 게 훨씬 더 그리기 편하겠네. 자, 이렇게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크기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 이렇게 실선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잠깐만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야겠네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챘죠.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서 점선으로 평행선이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도 여기도 이렇게 가겠죠. 여기 부분도 갈 거예요.
조금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있었겠죠?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부분도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대충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진 않았는데 어떤 모양인지는 대강 알겠죠, 여러분? 그죠? 지금 어떤 모양인지 대강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겨냥도는 입체 도형을 어느 한 방향에서 보이는 대로 그려서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어떤 방향, 앞쪽이냐, 뒤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서 그렸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은 실선, 보이는 모서리는 뭘 한다고요? 실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로 해요? 점선. 이것으로 그려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게 성질이에요. 겨냥도 성질. 그다음 입체도형에서 겨냥도를 그려보면 보이지 않는 모서리나 점, 면 등이 모두 표현되기 때문에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겨냥도를 보면 입체도형을 파악할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여기는 점선으로 그 다음에 실선으로. 이 실선이라는 건 이런 선을 실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점선은 뭐예요?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걸 점선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입체 도형에서 이 정다면체의 겨냥도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뭐 있어요? 그렇죠. 5가지가 있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6개 면이 있으니까 정팔면체 8개 면이 있죠. 정십이면체는 12개 면이 있고 정이십면체는 20개 면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으로 그 다음 정사각형 그 다음에 정팔면체는 마찬가지로 정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는 정오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12면체는 정20면체는 정삼각형으로 20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겨냥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 지금 점선과 실선이 모두 사용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또 공부를 해봅시다. 페이지 75쪽. 지금 다음 입체도형의 겨냥도를 그려보고 친구들과 비교해보세요. 그러니까 겨냥도를 그리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입체도형은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세히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겨냥도를 그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겨냥도는 보이는 부분에서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모서리나 점면 이런 것들은 점선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자, 첫 번째 대나무통 볼까요? 이 대나무통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일단 보이는 모양만 그대로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지금 보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원기둥 모양이 지금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모양은 그대로 일단 가져가요. 그래서 똑같이 그립니다. 그리는 쉬운 방법 선생님 알려줬어요. 그 보이는 입체도형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안 보이는 부분을 점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원통 모양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래도 당연히 원 모양으로 이렇게 점선이 있겠죠. 그리고 또 더 작은 원이 있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평행선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점선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것들은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도장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릴까요? 이 도장은 아래는 지금 도장 찍는 부분은 직육면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지금 회전체인 원기둥 모양이 좀 섞여 있죠. 그러면 일단은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요. 이제 일단 특징을 살려야겠죠. 얘는 원이니까 이렇게 타원 형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이는 부분은 좀 예쁘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네요. 이렇게 모양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은 일단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그리면 직육면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지금 이게 실선으로 표현한 게 실제 그림이에요. 실제 보이는 부분만 표현한 모양이죠. 이걸 그대로 가져와요. 크기도 그대로 가져옵시다. 우리가 그리기 좀 편하게.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렇게 둥그렇게 그 다음에 직육면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지금 실생활 수학에서는 사실
입체 도형 같은 경우 그림이 많이 나와요. 공간 감각 능력이 우리가 좀 길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놓고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을 점선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윗부분 도장 그 손잡이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약간 원기둥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아래에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도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직립면체니까 당연히 직립면체이면 지금 평행선이 이렇게 가야겠죠?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피라미드 모형이 있네요. 지금 나무로 된 피라미드 모형인데 테두리만 한번 해봐요. 지금 보이는 모양만 좀 집중해서 실선으로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겨냥도 그리기 전에 여러분 좀 돕기 위해서 이 모양이죠. 이거 그대로 가져와요, 여러분. 먼저 삼각형이 앞에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옆 모양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실선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피라미드는 여러분 눈치를 챘겠지만 얘는 어떤 도형이죠? 그렇죠. 사각뿔이에요. 밑면이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밑면이 이렇게 사각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사선이 내려왔겠죠? 이렇게. 그래서 4개의 모서리가 올라가면서 하나의 꼭지점을 만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사각뿔은 여러분이 예전에도 많이 그려봤으니까 쉬울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다음 강아지 집. 강아지가 이런 집에 요즘엔 살지 않죠. 요즘에는 쿠션으로 돼가지고 애완견들 이렇게 폭신폭신한 그런 예쁜 그런 집들에서 살지. 이렇게 밖에서 개집에 키우는 개는 엄청 큰 개들만 이 개집에 살겠죠. 이런 개집을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은 밑에 있는 것은 기둥 모양의 어떤 직립면체 모양일 것 같고 위에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평면 도형 같이 생긴 2개의 직사각형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테두리만 그려봐요. 일단 여기 윗부분은 지금 직사각형 2개가 만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평행사변처럼 보이긴 하죠. 그 다음 아래는 이제 기둥이 지금 사각 기둥이죠. 사각 기둥. 그럼 이렇게 테두리만 그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여기도 그릴까요?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문. 이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요. 실선만. 달을 대고 그리면 더 완벽하게 그릴 텐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그릴게요. 여러분도 더 예쁘게 그리려면 달을 대고 그리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도 입구문도 그릴까요? 여기까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렸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겨냥도니까 실선은 다 표현했고 보이지 않는 부분 점선을 더 채워주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예측해야 돼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밑에가 지금 사각형 직육면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사다리꼴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 주면 되겠죠? 잘했어요. 자, 이렇게 대강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열린 교실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서 입체도형 모양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 입체도형 모양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입체도형이라도 그 겨냥도가 항상 다양하게 그릴 수 있어요. 겨냥도는 다양하다고요? 이거 주의하세요. 겨냥도는 다양하게 그릴 수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보이는 위치에 따라서 앞에서 보았을까, 뒤에서 보았을까, 왼쪽에서 보았을까, 오른쪽 측면에서 보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벌써 4가지 경우가 생기잖아요. 물론 위에서 약간 45도 각도로 볼 수도 있고 뭐 30도 각도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자, 2가지 이상 그려보래요. 그러면 제일 우리가 가장 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렇죠. 앞에서 그냥 보는 게 가장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렇게 볼까요? 앞쪽에서. 앞쪽에서 보기. 한 번은 앞쪽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뒤쪽에서 한번 봐봐요. 뒤쪽에서 보기. 그 뒤에 보면 답이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 책 뒤에
정답도 앞쪽 뒤쪽을 했더라고요. 가장 쉬운 것을 예를 든 것 같아요. 앞쪽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 그림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약간 앞쪽에서 보는데 아주 정면에서 보는 건 아니고 약간 비스듬한 앞쪽이에요. 앞쪽에서 보는 건 비스듬한 앞쪽에서 보는 거. 이거 그대로 그림 가져가요. 일단 나와 있는 그림이 그대로 보고 그리는 게 가장 쉬우니까. 자, 잘 따라서 보고 그리세요. 우리 지금 입체도형 원 없이 많이 그리고 있죠? 자, 여기도 이렇게 가는데 일단 여기가 정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나눠버리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이 생겼겠네요. 선생님도 미술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주 잘 그리진 않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보면 앞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점선을 그려야 겨냥도가 되잖아요. 지금 겨냥도를 그리라겠거든요. 그럼 점선을 그려야 되는데 눈치챘죠? 네. 이렇게 수선으로 내려올 거예요. 점점점점점점 내려오고 여기도 얘랑 평행하게 또 점점점점 가겠죠. 만나는 교점이 생길 거예요. 여기 정도 생겼네요. 그런 다음에 옆으로 가겠죠. 평행선으로. 그러면 아래에 지금 사각형 면이 밑면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도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평행선을 그대로 내려가지고 여기도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가주면 이렇게 만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쉽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뒤쪽에서 본 모양을 한번 그려볼까요? 뒤쪽에서 본 모양은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뒤쪽을 보면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조각이 나 있잖아요. 이것이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뒤쪽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그림이 좀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조각이 나 있을 테고 이렇게 뒤쪽에서 봤다면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도 되나? 이렇게 조각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좀 점선을 해볼까? 지우고 선생님이 점선을 할게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도록. 뒤쪽에서 봤다면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뒤쪽에서 본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뒤쪽에서 보면 실선으로 다 보이겠죠. 여기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그대로 연결돼서 이렇게 쭉 선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쭉 선으로 가잖아요. 이 부분은 실선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쭉 가요. 이렇게 쭉 가고 얘도 이렇게 쭉 가고 좀 어렵긴 하네요. 이렇게 쭉 가고 얘도 이렇게 쭉 가겠죠. 쭉 가고 얘도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간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소형이 수선이잖아요. 수선. 이렇게 수선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겠죠. 얘는 평행하게 얘랑 평행하게 가야 돼요. 이렇게 평행하게. 입체도형 그리는 방법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가 지금 조각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뒤에서 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보여요, 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조각이 또 나눠지잖아요. 어떻게 나눠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조각이 이렇게 나눠졌겠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는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점점 여기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쪽 부분은 뭐라 해야 되죠? 이쪽 부분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 부분은 점선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눠지고 또 평행선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일단 여기 부분까지는 실선으로 될 테니까 여기도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출하세요. 뭐가 남았어요? 그렇죠. 얘랑 평행하게 또 가야 되죠. 쭉 가요. 그 다음에 얘랑 또 평행하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완벽한 그림이 잠깐만요. 지금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얘랑 만나야 되는데 여기 좀 지워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만나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평행하게 얘랑 평행하게 해줬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한 그림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뒤쪽에서 보기, 자, 뒤쪽에서 보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자, 여기까지 완성하세요, 여러분. 자, 잘 하셨습니다.